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한국의 압도적인 산업력이 만나서 전 세계 해군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 해군이 정작 배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이 모순적인 질문 속에 사실은 미국의 아주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산업이 좀 어렵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쟁자인 중국과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미국의 위기감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파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진 거죠. 자, 그럼 그 위기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 제대로 알려면 역시 숫자를 직접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미국의 최고 브레인들이 모인 싱크탱크에서는요, 이제 이걸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즉 전략적 필수 요소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바다의 주도권을 지키려면 무조건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미국이 이렇게나 급한데 자기들 힘만으로는 빨리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배들을 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MASGA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말 그대로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생산 방식까지 싹 다 도입해서 침체된 미국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구상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구가 워싱턴의 속내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미국의 아주 유력한 연구소인 허드슨 연구소의 평가입니다. 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이야말로 미국의 해양력을 되살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이원화 전략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각자 제일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최첨단 신형 함선 건조는 미국이 하고 까다로운 유지보수나 수리, 이런 건 한국 같은 동맹국에 맡겨서 전체적인 효율을 확 끌어올리자는 계산입니다. 와,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해결책 같잖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무려 100년 넘게 굳건히 서 있는 아주 거대한 벽이 있거든요. 바로 미국의 막강한 보호무역 법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전체 논쟁의 구도를 딱 보여주거든요. 한쪽에는 당장 중국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국가 안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든 배만 써야 한다는 100년 묵은 보호무역주의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지금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 법이라는 거대한 댐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은요, 이 댐에 난 아주 작은 균열들을 찾아내서 그 틈을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와 행정부, 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그걸 집행하는 행정부가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거죠. 이게 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의회 쪽을 보면 실제로 한국 같은 핵심 동맹국한테는 좀 예외를 더 주자는 법안들이 지금 막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 관세를 50%나 깎아주자거나 아니면 아예 미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법 고치는 게 너무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냥 기다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복잡한 절차 다 건너뛰고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로 한시적 예외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법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에요. 현실에서는 이미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는 하이브리드 생산 모델인데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1단계, 한국의 최첨단 디지털 조선소에서 배의 핵심 부분인 블럭을 만듭니다. 그리고 2단계, 이 블럭들을 배에 실어서 미국 필리 조선소 같은 곳으로 보내는 거죠. 마지막 3단계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이걸 최종 조립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법을 다 뜯어 고치지 않고도 양국의 장점만 쏙쏙 뽑아 쓰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이게 그냥 한번 해보는 작은 실험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한국의 한화가 필립 조선소 하나를 현대화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돈이 무려 5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목표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1년에 겨우 한두 척 만들던 조선소의 생산량을 최대 20척까지, 그러니까 10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로 한국의 초고 효율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통째로 이식해서 말이죠. 생산성은 확 높이고 동시에 미국에는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노동조합의 태도 변화예요. 원래 해외에서 배 만드는 걸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던 곳이 바로 노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업용 선박에 한해서는 관련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왜일까요? 미국 내 상선이 너무 부족해서 자국 경제가 흔들릴 지경이 되니까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이 비유가 지금의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규제라는 아주 거대하고 낡은 댐이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서 안보와 경제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계속해서 댐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댐 곳곳에서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달라진 노조의 입장, 그리고 트럼프가 손에 쥐고 있는 행정명령이라는 강력한 카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이 게임의 판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과연 미국의 이 절박한 안보 위기감이 100년 묵은 보호무역주의의 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한국 조선업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는 이미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